신장, 신강. 중국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들의 고향 신장을 떠올리면 사람들은 먼저 성경 같은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매혹적인 미녀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디리러바, 적리리파, 구리나자, 고령나찰, 합리극자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에는 종종 위험이 따르는 법. 신장은 또한 미스터리한 공포 이야기와 아직 풀리지 않은 미지의 영역,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도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같은 중국 내에서도 신장의 사람들, 특히 위구르족은 서구적인 이목구비를 가졌을까요? 신장의 죽음의 땅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곳에는 어떤 전설들이 얽혀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세요. 1. 지리적 위치 앰퍼샌드 인구 신장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 자치구입니다. 이 지역은 텐산, 천산, 산맥을 경계로 북쪽의 중가르, 중가리, 분지와 남쪽의 타림, 탐리목, 분지로 나뉩니다. 또한 신장은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신장의 수도는 우르무치이며 위구르족의 주요 거주지이기도 합니다. 2021년 기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구는 약 2,589만 명으로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구입니다. 하지만 넓은 면적 때문에 인구 밀도는 약 16명 PERSQUAREKILOMETER에 불과합니다. 위구르족은 신장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으로 전체 인구의 약 45%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카자흐족, 우즈베크족, 키르기스족, 타지크족 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장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족의 이주로 인해 연평균 2.5%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장의 총 면적은 160만 km로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은 단 4.3%에 불과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신장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배송, 프리쉬핑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우르무치에서 카쇼가르까지의 거리는 시안, 서안에서 선전, 심젠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며 쿠얼러, 쿠이륵에서 차르치, 차말까지의 거리는 청도, 성도에서 항저우, 항주까지의 거리와 맞먹습니다. 또한 알타이, 아르테에서 허텐, 화전까지의 거리는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신장의 광활한 크기를 쉽게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베이징 플러스 상하이 플러스 허난 플러스 허베이 플러스 산시 플러스 광동 플러스 하이난 플러스 장수 플러스 안후이 플러스 저장 플러스 후난 만약 무료 배송이 적용된다면 아마도 택배 기사들은 신장 지역으로 배달 가는 것을 꺼릴지도 모릅니다. 2. 북신장, 북강, 과남신장, 남강, 위 차이점 신장은 크게 북신장과 남신장으로 나뉘며 이 두 지역은 생활 환경과 문화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북신장은 웅장한 설산과 광활한 자작나무 숲, 그리고 거울처럼 맑은 호수들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주요 거주민은 유목 생활을 하는 카자흐족입니다. 북신장의 대표적인 절경 중 하나는 바로 카나스 자연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은 알타이, 아르테, 산맥에 위치하며 강과 호수, 숲, 초원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카나스 호수는 알타이 산맥의 빙하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카나스라는 이름은 몽골어로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신비로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로 유명합니다. 바로 카나스 호수 괴물 전설 때문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괴물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마치 스코틀랜드의 네스호, 로치네스, 괴물 전설과도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괴물 목격담이 중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카나스 호수 괴물의 정체가 사실은 단순한 대형 연옥과 어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3.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허무마을 북신강에서 또 다른 매력적인 장소는 바로 허무마을입니다. 첫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운 이곳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허무마을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집들은 튜바 쪽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나무집들입니다. 마을은 맑고 푸른 허무 강가에 위치해 있으며 광활한 자작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풍경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동화마을 또는 신비로운 낙원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북신강에는 허무마을보다 더 한적하고 사람의 발길이 뜸하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준 초원입니다. 이곳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 면적은 2,800제곱킬로미터 이상에 달하며 소녀의 부드러운 비단과 같다고 비유될 만큼 부드럽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구름, 산들바람, 그리고 초원을 자유롭게 뛰노는 가축들이 어우러진 이곳이 이상적인 여행지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북신강의 낭만적인 풍경과는 달리 별표 남신강, 별표은 거칠고 건조한 사막 지형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곳은 바로 타크라마칸 사막입니다.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큰 사막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사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타림 분지, 타림 배신, 전역에 걸쳐 수십만 km에 달하며 모래 언덕의 높이는 300m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사막의 북쪽과 남쪽 가장자리에는 고대 별표 실크로드, 별표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예로부터 상인들은 타림 분지의 오아시스를 따라 이동하며 사막의 혹독한 환경을 피하곤 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과 함께 신강 지역에서 유명한 또 하나의 명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설로만 알려져 있던 별표 화염산, 휴오윤산, 별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서유기에서만 등장하는 가상의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화염산은 실존하는 지역이며 그 이름처럼 실제로 극심한 더위를 자랑합니다. 화염산의 여름 평균 기온은 섭씨 50도에 달하며 지표면 온도는 섭씨 70도 이상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평균 해발 고도는 500m이며 일부 봉우리는 800m를 넘습니다. 현지인들은 화염산을 붉은 산, 홍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은 붉은 사암층이 강한 침식을 받아 형성된 곳으로 계곡과 산봉우리가 독특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는 붉은 계곡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화염산의 불길은 주변 탄광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 발화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극도로 건조한 기후와 높은 지표면 온도로 인해 몇백 년 동안 불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청나라, 청조 시대부터 신강 지역에서 석탄이 다량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발생한 불길은 10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 중국 정부는 대규모 화재 진압 작업을 시작했고 12년 동안 40개 이상의 불길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화염산은 더 이상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지 않으며 신강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4. 신강의 역사. 신강은 중국에서 가장 넓고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전국시대, 잔국시대 당시 신강은 조, 자오 나라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기원 후 1세기 한 나라 시대 신강은 중요한 무역 도시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거리와 야시장, 상인들로 붐볐습니다. 10세기 청 나라 시대의 신강은 중요한 도시로 발전하였으며 궁정과 사원 등이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은 청나라 제국의 중요한 정치 문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세기 근대에 이르러 신강은 중국의 주요 산업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많은 공장과 상업 중심지가 형성되었습니다. 20세기
신강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신강은 풍부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많은 문화유산과 역사적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 명소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강의 문화와 사람들은 여러 문명의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유목민의 천막에서 몽골의 느낌을, 고대 유적과 도시의 흔적에서 중앙아시아의 분위기를, 낭만적인 색채와 자연 경관에서 유럽의 정취를, 웅장한 이슬람 사원에서 중동의 문화적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구르족 문화는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며 중국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학, 연극, 음악, 무용, 회화, 건축, 조각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그들의 문화적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풍습과 전통 옛날부터 신강은 노래와 춤의 땅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일찍부터 춤을 배우면 이를 통해 전통에 대한 열정을 키웁니다. 춤은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신체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신강의 남성들은 평균 키가 크고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지며 검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안경을 자주 착용합니다. 가족 문화와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명예와 충성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강은 중국에서 가장 큰 경제 중심지 중 하나로 남성들에게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제조업, 무역, 금융,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며 경영자, 기업가, 정치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신강의 신강은 아시아와 유럽 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인종이 공존합니다. 이 때문에 신강 여성들은 유럽인의 높은 코와 하얀 피부, 아랍인의 큰 눈과 긴 속눈썹, 인도 여성의 우아함을 동시에 지닌 독특한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위상을 선호하며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노래와 춤을 사랑하며 전통 민속 음악과 놀이를 즐깁니다.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가족 문화와 명예, 충성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강 여성들은 미식을 즐기며 다양한 전통 요리를 자랑합니다. 6. 고대 왕국 루란, 위천설 사기 대원열전과 한서 서역전에 따르면 별표 루란, 별표운 기원전 2세기에 존재했던 고대 왕국으로 현재의 신강 라푸노어 사막 동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쪽 돈왕, 간수성, 과 접경 서북쪽 안기 및 위리, 신강와 접경 서남쪽 약강, 과 타말, 신강, 과 접경 누라는 실크로드 상에 위치해 있어 무역 중심지로 빠르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왕국은 몇백 년간 번영한 후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고대 왕국은 어떠한 역사적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구는 인접국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도시 유적은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었지만 유골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신강의 36개 고대 왕국 중 가장 번성했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나라 시대, 누란에는 15,000가구 이상이 거주했으며 인구는 약 14,100명이었습니다. 누란은 때때로 흉노,위 속국이 되었지만 한에도 충성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과 흉노위 전쟁 속에서 누란 왕은 양측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한쪽 왕자는 한나라의 인질로 보내고 다른 왕자는 흉노에 보냈습니다. 결국 누란은 흉노위 지배에서 벗어났으나 한나라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한나라가 누란 왕을 처형한 후 꼭두각시 왕을 세웠습니다. 누란의 소멸 원인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쟁 가설, 지속적인 전쟁으로 인해 누란이 파괴되었다. 가뭄 가설, 장기간 물 부족으로 인해 강이 상류가 막혀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환경 변화 가설, 누란은 환경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지만 자연 지질 변화로 인해 쇠퇴했다.
로프누르 호수 가설. 과학자들에 따르면 로프누르 호수는 1500년 주기로 변화합니다. 약 3000년 전 유럽계 부족이 이 지역에 거주했으며 1500년 전에는 누란 왕국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호수의 변화가 왕국의 붕괴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크로드 변경 가설. 실크로드가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누란을 지나는 길이 폐쇄되어 무역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전염병 가설. 강력한 전염병으로 인해 80에서 90%의 인구가 사망했으며 생존자들은 고향을 떠나야 했다. 미확인 생물체 가설. 일부 연구자들은 누란이 별표 이상한 생명체, 곤충 또는 생물체의 침입, 별표에 의해 멸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수많은 가설이 존재하지만 누란의 실종은 여전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7. 금지된 땅의 미스터리. 로프누르 호수 신강은 웅장한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남녀와 함께 그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로도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별표 로프누르 호수, 루오포박, 라브박, 별표에 관한 것입니다. 신강 동남부에 위치한 로프누르는 한때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별표 영호, 소금호수, 별표였습니다. 하지만 약 1500년 전 완전히 말라버렸고 지금은 별표 고비 사막, 고비 데저트, 별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로프누르에는 고대 루란, 왕국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골동품 상인, 탐욕스러운 모험가, 심지어 고고학자들까지 이곳을 찾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프누르는 별표, 죽음의 바다, 사망지에 별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프누르 하면 광활한 사막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쌍어옥패, 쌍유옥패, 송엔지오시 보이 이야기입니다. 이 옥패는 어떤 물건이든 복제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이를 미신이라며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과학자 팽가목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 팽자목 실종 사건의 미스터리. 1958년 3월 팽자목은 로프누르 지역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 탐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수질과 광물 샘플을 채취하고 강이 칼륨 함량을 생화학적 기술로 분석했습니다. 초기 연구 결과에서 그는 로프누르가 거대한 보물 창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979년 팽자목은 다시 한번 로프누르를 탐사했습니다. 1980년 그는 조사팀을 이끌고 세 번째 탐사를 감행했습니다. 28일 동안 탐사한 끝에 그들은 로프누르의 중심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팀을 위한 식수를 구하러 나선 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팽자목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후 그의 실종에 대한 수많은 소문과 가설이 떠돌았습니다. 비밀 발견 가설. 그는 무언가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고 이 때문에 별표 제거, 별표 당했다. 평행 세계 가설. 로프누르는 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이며 팽자목은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갔다. 외계인 가설. 그는 외계인에 의해 납치되었다. 그의 실종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중국 정부는 수천 명의 구조대, 최신 장비, 심지어 항공기까지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팽자목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의 실종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9. 로프누르 고대 무덤의 미스터리. 1934년 로프누르의 황량한 사막에서 한 신비로운 고대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66년 동안 아무도 다시는 그 무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구글 어스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무덤의 위치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발굴 작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덤은 공작하, 하류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연구자들은 이곳을 별표
샤오허, 소하, 무덤, 별표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탐사 중 연구자들은 무려 300구 이상의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구 이상의 미라가 발견되었으나 바람과 모래로 인해 대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미라들이 기원전 15세기, 즉 중국 하 왕조 시대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해경, 산해징에 따르면 당시 하 왕조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아닌 여러 부족 연맹체였으며 이 지역을 통치했던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무덤이 고대인들의 제사 위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는 산해경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 당시 지속적인 전쟁과 영토 확장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10년 길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 샤오허 무덤에서 발견된 미라는 유럽인과 시베리아인의 혼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유럽과 시베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타림 분지, 타림 배신로 이주해 정착했으며 서로 결혼하면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신비로운 점은 로프누르처럼 극도로 건조한 환경에서도 이 미라들이 4000년 동안 완벽하게 보존되었다는 점입니다. 발굴 과정에서 연구진은 5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무덤을 발견했으며 내부에서는 별표 200개 이상의 기다란 막대, 길이 약 4m, 별표가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에 관해서는 수직으로 세워진 막대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남성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남성에 관해서는 날카롭게 깎은 노 모양의 막대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여성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생식과 번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빅터 메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처럼 극한 환경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극도로 높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과 생명 유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을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10. 로프누르 탐험가들을 시험하는 땅 로프누르는 단순히 황량한 경관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탐험가들에게 극한의 도전을 요구하는 위험한 땅이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온도가 섭씨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연간 강수량은 단 20mm에 불과합니다. 강한 바람은 매년 2달 이상 지속되며 순간 최대 풍속은 8급 강풍 수준까지 도달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모래와 자갈이 하늘을 뒤덮으며 시야를 가립니다. 이로 인해 하늘조차 보이지 않으며 인간은 물론이고 사막에서 가장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낙타조차 이곳의 혹독한 환경 앞에서는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11. 로프누르 비옥한 호수에서 황폐한 사막으로 한때 로프누르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호수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곳은 건조한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약 2000년 전 로프누르는 별표 3개에서 두 번째로 큰 영호, 소금호수, 별표였습니다. 당시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고대 루란 왕국의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번서했으나 기후변화와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란이 사라지면서 로프누르 역시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별표, 지구의 귀, 지구지, 별표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2. 로프누르의 부활 완전히 말라버린 듯했던 로프누르의 물은 사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이 모두 증발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지하 깊숙이 스며들어 지하 수층에 저장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내륙 지역의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이곳에서도 점차 희망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의 양은 여전히 적지만 사막의 생명의 기운이 다시 깃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로프누르의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독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염분 농도가 바닷물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물에는 나트륨, 칼륨, K, 마그네슘, 밀리그램과 같은 금속 이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정제하면 고품질의 칼륨 비료, KCl, 케이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로프누르 미스터리와 전설이 공존하는 땅. 로프누르는 단순한 고고학적 유적지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자연, 신비로운 전설, 그리고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가 얽혀 있습니다. 최근의 변화 속에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로프누르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도 연구 중이며 밝혀지지 않은 무수한 비밀이 로프누르의 모래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신강. 끝없는 매력을 품은 땅. 신강의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 수많은 탐험가들과 여행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 도전을 즐기는 사람,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싶은 사람. 신강은 그 누구에게도 실망을 주지 않을 여행지입니다.